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1일 밤 10시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조용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권력 투쟁인데 그 권력 투쟁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합니다.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서 또는 쿠데타를 통해서 또는 암살을 통해서 정권을 탈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사이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든지 잃든지 하니까 그 선거가 전쟁처럼 치열하는데 다만 총을 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칼을 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치가 시끄럽다는 것은 그것은 상수로 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 정치판이 시끄럽기도 하고 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총을 들고 하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총을 들고 또는 내전을 일으켜서 또는 암살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주고받는 그런 나라는 아직도 수두룩합니다. 다만 세계에서 그래도 정치를 좀 교양 있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그랬는데 요새는 미국이 트럼프 등장 이후에 미국의 정치판이나 한국의 정치판이나 좀 비슷해졌습니다. 그래도 좀 조용하게 질서 있게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하는 나라는 게르만 쪽 국가가 많습니다. 게르만족 국가라면 독일이 대표적인데 독일 그리고 게르만족의 일파인 바이킹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뭐 이런 나라. 그 다음에 영국은 그 노르만 왕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반은 바이킹 국가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나라. 비교적 조용하게 합니다. 게르만족은 법치, 상무정신이 강한 반면에 법치의 전통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더라도 격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죠. 아시아의 일본입니다. 일본 또한 게르만 국가처럼 상무정신이 강해가지고 800년 동안 무사지배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명치유신으로 그건 끝났지만 그래도 그 일본 사람들의 DNA 속에 무사지배 때의 그런 어떤 행동 논리라고 그럴까요? 행동 윤리가 몸에 배어가지고 질서를 지키면서 법치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민주화로 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성격상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나 한국 정치 패턴을 보면 프랑스형에 가깝습니다. 프랑스는 좌우 대결의 나라죠. 혁명의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말하자면은 이 프랑스의 혁명 정신이 저기 러시아로 수출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혁명의 나라 프랑스가 형이고 저 러시아는 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형의 정치에 가까운데 그래도 민주주의의 전통이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나라입니다. 그건 특수 관계가 있는 거죠. 특수 사정이 있는 거죠. 핵무장한 김정은이가 북한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발작을 해가지고 미사일 발사 보탄을 누를 때 북한에서 말릴 사람 없습니다. 말리다가 총 맞아 죽습니다. 한국에는 말릴 방법이 없어요. 사드 같은 이 방공망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때 수도권에 그것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10발을 동시에 쏘면은 그 중에 한두 발은 아마 7분 만에 서울 상공에서 터지고 몇십만 명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긴박한 조건에서 생존을 하려면은 바짝 정신 차려야죠. 우리의 생활은 항상 이머전시, 비상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안 합니다. 왜냐? 미국에 온통 맡겨놓고 우리는 핵무장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치가 더 치사해집니다.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시끄럽지만은 정치가, 이스라엘은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나름대로 미학이 있습니다. 한국은 죽고 사는 안보 문제는 미국에 맡겨버리고, 또 다른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발표하면서 완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의료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치판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재판이라든지 요사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란 거, 이거 보면 꼭 소꿉장난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게시판 글이 어떻게 보면 낙서 아닙니까? 낙서. 화장실에 낙서하는 게 아니라 게시판에 낙서하는 차이가 있지만 그 글 수준이 화장실 낙서 수준도 안 되는 글들이 많아요. 댓글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올려가지고 윤석열 부부를 아주 심하게 비판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이 커지면서 온통 이제는 이 당원 게시판 글 가지고 지금 사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핵 문제 가지고 사원박질을 하면은 모르겠는데, 당원 게시판 글을 누가 올렸느냐, 이게 한동훈 부인이 했느냐, 무슨 장모가 했느냐, 장인이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쓸쓸한 말을 한 그 기억이 납니다. 자꾸 데모한다 밑에서 중앙정보부나 경찰에서 보고를 올리니까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에서는 데모 끝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주한미군이 한국의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화염병 던지고 돌멩이 던지고 데모하고 해도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미국이 다 지켜준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데모하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편 보수 세력은 어떠냐? 보수 세력이야말로 자주국방해야 될 사람들이 자주국방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럼 보수 세력이 아니죠. 노예 근성이죠. 보수 세력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한쪽은 친미 사대주의로 가고 또 음모론에 빠지기도 하고, 무책임한 지금 윤석열 한동훈의 행태에서 보수의 어떻게 보면 말로를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치사한 보수 아닌 보수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주국방 의지를 어떻게 도로 찾을 거냐? 아마 6.25 같은 전쟁이 나면은 살기 위해서 반공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체제를 지키려고 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한국 보수 세력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오랜만에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입장이 좀 애매합니다.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가지고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번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묻자 한동훈 대표는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 당의 의무가 있다. 위법 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제가 끈끈이 설명해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정당법엔 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이 발부되거나 재판상 요구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선 당원 명부를 열람 유서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체적으로 당원 명부를 확인하면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을 돌릴 게 아니고 이 글이 가족이 쓴 글이 아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올린 게시판 글이 아니다 라고 하면 끝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갖다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자중질환이 안 일어나도록 이 정도에서 덮고 넘어가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한 데 대한 반작용이랄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람으로 알려진 쪽에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칼자루를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잡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후보로 확정되어 가지고 출마 직전에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결심에 의해서 후보가 취소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선이 확실히 됐는데 취소가 됨으로써 아마 한이 맺혔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요사이 또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밝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주 날카롭게 또는 끈질기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대표 가족 명의의 글은 나누어서 1분 단위로 올라오는 등 특정 패턴이 있다. 예를 들면 밤 11시 1분에 장인, 밤 11시 2분에 장모, 11시 3분에는 배우자, 11시 4분에는 모친, 11시 5분에는 딸, 이 명의로 글들이 착착착 올라와요. 그리고 이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11월 5일 이후에는 이 5명이 지난 글들을 다 삭제하고 사라져버립니다. 한 대표 가족들 명의 중에 상대적으로 희귀한 성씨인 배우자와 장인 이름의 글은 기사와 사설 위조의 인용이 많고, 좀 더 보편적인 한씨 최씨 명의 글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글이 많았다라고 또 분석을 했네요. 장예찬 씨는 또 한 대표의 배우자가 이 일을 주도했다고 말하는 게 한 대표에게 도망갈 구석을 열어주는 거라면서 외부 캠프나 참모가 가족 명의로 인정을 받아서 했다면 심각한 조직범죄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 이건 사실이다라고 아예 못 받고 있다. 그런데 이걸 수사기관이 밝히든 한동훈 대표가 인정하든 시간 문제일 뿐인데, 이게 확정되는 순간 정치 생명을 고민해야지 대표직 따위가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비열한 정치 공작과 여론 조작을 했는데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 얼굴 두고 다니고 있을까? 아, 진짜 굉장히 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어떤 복수심까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한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기자들 질문을 피하다 보니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나온다. 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오늘 제 입장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제가 끈끈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든 한동훈 대표에게는 불리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성격은 자신에 대한 왜곡이나 과장 또는 조작된 공격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장해찬 씨가 이야기했던 대로 저 정도로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장해찬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족이 쓴 것이 아닐까 하는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별로 중요한 글이 아닙니다. 이렇게 밝히니까 그 글이 너무 험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느냐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댓글 썼지만은 댓글 쓸 때 상당히 해이된 마음으로 마구잡이로 막 쓰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장실 낙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화장실 낙서도 공개가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공식화된다 이겁니다. 근데 공개가 되고 공식화 되어버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결말을 지어야 됩니다. 가족 중에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그 가족 간에 어떤 그 유대 관계도 있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난이 많이 쏟아지니까 그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똑같이 갚아주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는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전체를 밟으면 안 되죠. 김건희 여사도 그 백 사건, 디올백 사건 났을 때 바로 그때 내가 실수했다고 밝혔으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특검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런 찬스가 한동훈 대표 눈앞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찬스 놓치면은 장해찬 씨가 이야기했던 대로 정계 은퇴를 해야 될 상황까지 갈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